이제 피고인의 내란 중요의무 종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림 1심 판결과 이 사건이 현출된 증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23시 26분경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에 도착했고 23시 34분경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이 청사에 도착해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운전비서관 등이 자신의 통화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마자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피고인은 다시 통화 종료 직후인 23시 37분경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였습니다. 허석권 청장은 이 사건 1심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관님이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셨고 이어서 언론사 5곳을 빠르게 말씀하시고는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돼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 라고 하셨으며 장관님이 말씀하신 경찰의 연락이란 해당 언론사 봉쇄를 위한 단전 단수 등의 조치 협조 연락이라고 이해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허석권 청장에게 한 말은 24시에 경찰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진입하면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할 것이므로 소방청이 준비하고 있다가 경찰의 협조 요청에 잘 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는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내란 중요의무 종사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폭동행위를 지시하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준비 지시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하여 허석권 소방청장은 피고인의 언론사 봉쇄를 위한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응하라는 불법적인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하다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즉 허석권 청장은 직접 또는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시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하다란 것입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이때 허석권 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인데 만약 허석권 청장이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위해서 서울본부에 직접 또는 이영팔 차장을 통해서 전화한 것이었다면 그 전화통화 사실을 소방청의 비상계엄 대응 상황 보고서에 기재를 하였을 것입니다. 허석권 소방청장 역시 피고인의 지시가 불법적인 것이고 자신이 불법적인 지시를 하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 후에 작성된 소방청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대응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의 대응 상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3시 37분경 피고인의 단전단수 지시 전화, 23시 40분경 이영팔 차장의 서울본부장에 대한 전화, 23시 50분경 허석권 청장의 서울본부장에 대한 전화가 각각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14년 12월 4일 00시 12분경 허석권 청장이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위 보고서에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전화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2014년 12월 4일 오전에 작성되어 이영팔 차장과 허석권 청장의 검토를 거친 보고서입니다. 즉, 허석권 청장은 피고인과의 통화, 자신과 이영팔 차장과 황기석 본부장 간의 통화는 불법에 관여한 전화통화라고 인식하여 그 통화 사실 자체를 소방청의 대응상황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허석권 청장 역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이 사건으로부터 논란에서 비껴나는 것이 우리 조직이나 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다라고 증언한 것이고 이영팔 차장이 나서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비상계엄 당시 상황 판단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입단속 지시를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허석권 소방청장은 자신이 불법적인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석권 소방청장의 전화를 받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당시 당직관에게 서울본부장 명의 공문에 경찰 협조 관련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오늘 우리 쪽은 경찰이 요청하는 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고, 이런 말을 들은 당직관은 경찰 협조를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 문건 공문을 시달한 뒤에 일선에 연락해서 일제 접수를 시키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로써 일선 소방에서는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응할 준비를 갖추었고, 이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발생한 두 번째, 즉 추가적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건수는 연간 17만 건이 넘고 일평균 486건, 시간당 평균 20건에 달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경찰과 잘 협조하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황기석 서울본부장과 같은 직급인 조선호 경기본부장은 만약 내가 황기석 본부장이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이 어떤 요청을 해오더라도 잘 도와주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비상겸의 밤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일선소방서에는 경찰이 다소 이례적인 요청을 해도 잘 협조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피고인의 위증입니다. 먼저 위증의 동기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14시경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시 여당, 정부,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간의 소위 당정대 회동이 이루어졌고, 이 회동 당시 계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에 대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중도 임기 중단은 없고 사퇴나 탄핵, 내란죄 특검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항소심에서 증거순번 1170번으로 제출한 박성재 장관의 수첩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박성재 장관의 주거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자필로 기재된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번에는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한정화 법률비서관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후의 당정대 회동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회동의 시기, 그리고 당정대 회동 직후에 있었던 점, 대통령 최측근 법률가들만의 회동인 점, 오후의 당정대 회동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이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때 안가 회동 당시에도 계엄의 법적 정당성 부여,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사 등을 방어할 논리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파일 출력물 중에는 계엄의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 메모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순번 621번으로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바로 해제하였으므로 내란죄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국가기관을 강압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바 없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도 당정대 회동의 논의사항대로 계엄의 정당화 사유를 고민하였고, 특히 비상계엄 해제 후부터 내란죄 등 수사에 대비한 정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위증 중 대통령의 최상목 총리에 대한 문건 교부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위증죄 관련해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주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교부할 때 피고인의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장관 쪽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넨 직후에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은 여기에 답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대통령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말을 걸었을 때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장면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건을 교부하기 전 피고인도 앞자리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건을 받아서 살펴보기 시작하자 피고인도 대화를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봅니다. 영상 4, 5초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왼쪽에 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건을 살펴본 뒤 최상목 장관에게 건네는데 이때 피고인과 송미령 장관, 박성재 장관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봅니다. 또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줄 때 무언가 말을 하는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를 하면서 문건을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말을 하면서 문건을 교부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 사담을 나누면서 어수선하게 하는 국무위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